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여성이고 혼자 삽니다. 원래 혼자 몸은 아닌데 근래 들어 저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혼자인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한때는 저에게도 과묵하지만 애처가인 남편도 있고 슬하에는 아들 한 명과 딸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암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저의 아픈 손가락인 아들은 5살 때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했고요. 아유, 민재 엄마, 큰일 났어. 지금 빨리 좀 나와봐.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집에서 공국을 끓이던 터라 저는 좀 귀찮아하면서 밖으로 나갔더랬죠. 그런데 저를 찾아온 동네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아유, 민재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나 봐. 골목 끝에서 승용차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민재를 못 보고 그만... 뭐라고요? 저희 아들 민재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저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동네 아줌마를 따라 거의 혼이 나간 상태로 사고 장소에 도착했을 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린 아들을 목도해야 했죠. 미동 없이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향해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져 지레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재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가 왔어. 눈 좀 떠봐, 민재야. 저의 외침에도 아들은 꿈쩍도 안 하고 눈도 뜨지 않더군요. 머리에 피를 흘리는 아들을 품에 안고 미친 여자처럼 울고 있는데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어떤 정신으로 구급차를 타고 아이와 함께 병원까지 도착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대원들에게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네? 두 손을 싹싹 빌듯이 하면서 대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기억은 어렴풋이 나긴 해요. 어머님, 일단 좀 진정하세요. 아이가 머리에 출혈이 심해서 일단 지혈부터 해야 하니까 조금만 비켜서 앉아주시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저희 아들은 5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승용차와 충돌하며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는 것이 불가피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저는 아이가 나올 때까지 바닥에 꿇어앉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여보, 신발도 안 신고 지금 바닥에서 뭐 하는 거야? 제발 이거 슬리퍼라도 좀 신고 제대로 앉아서 기다리자, 응? 우리 민재가 저 안에서 혼자 생사를 다투고 있는데 신발이 대수야? 저리 좀 비켜줘! 나 기도하는 거 안 보여? 남편에게 날카롭게 소리 지르고 주변 사람들의 이상하다는 듯한 시선을 무시한 채 저는 수술이 이루어지는 5시간 내내 병원복도 바닥에 꿇어앉아 기도를 했어요. 저를 만류하던 남편도 어느 순간 포기한 상태로 제 옆에서 아들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때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제가 아는 모든 신들을 소환해서 살아오는 평생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의 종교는 천주교였지만 생각나는 모든 전지전능한 신들을 모두 소환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더군요. 그렇지만 그런 저의 간절한 기도와는 무관하게 저의 5살 난 어린아들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처치를 다했습니다만 출혈이 너무 심하고 두개골 파열이 손써볼 수 없는 상태였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죽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저였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일어나 차갑게 굳은 아이에게 다가가서 한참을 오열했어요. 민재야 일어나봐. 엄마가 왔잖아. 우리 민재 좋아하는 김밥 사서 주말에 동물원 가기로 했잖니. 민재야, 우리 아들 민재. 미동 없는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저는 괴롭고 처연하게 울고 또 울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더군요. 여보, 이제 그만해. 당신이 너무 그러면 민재가 더 힘들어. 남편이 다가와서 저를 만류했고 그런 남편을 밀쳐내다 병원 바닥에 쓰러지듯 실신하고 말았죠. 어린 아들의 죽음은 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엄마,
식사 좀 하세요. 계속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다 정말 큰일 나요. 여보, 며칠째 곡기를 끊고 지내면 어쩌자는 거야? 민재 잘못해서 속상한 게 당신뿐인 것 같아? 오늘까지만 좀 누워있을 테니 나 좀 내버려둬요. 엄마, 제발 밥 좀 드세요. 엄마까지 잘못되면 아빠랑 저랑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딸아이였습니다. 저희 딸이 먼저 명을 달리한 아들보다 3살이 위인 맏딸이에요. 그 당시 그런 말을 하던 저희 딸의 나이는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이었고요. 엄마, 제발 기운 내세요. 민재가 없는 대신 제가 앞으로 엄마 속 절대 상하는 일 없이 착한 딸로 평생 엄마 옆에서 엄마 지켜줄게요. 집안의 병고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서툴게 머리를 묶은 어린 딸이 그런 말을 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 비로소 좀 정신을 차리게 되는 저였습니다. 미안하다, 미니야. 엄마가 민재가 떠나버려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도 우리 미니를 엄마가 지켜줘야 하는데 미안해. 전 벌떡 일어나서 딸아이를 한참이나 꼭 안아주었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지만 어린 딸을 생각해서 억지로 국에 밥을 말아 식사도 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짓는 딸이었어요. 엄마, 식사하시고 커피도 한 잔 타드릴까요? 미니 네가 엄마 커피 타주게? 엄마 커피 드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커피 마시고 엄마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미니야. 엄마 커피 한 잔 타줄래? 서툰 솜씨로 상심한 저를 위해 커피를 타오던 8살의 딸아이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연합니다. 저희 딸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속이 깊고 착한 아이였답니다. 미니야, 넌 보면 맨날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무조건 얘라고 하더라. 응, 난 엄마 말씀 잘 듣고 속 안 썩여드리기로 마음먹었거든. 엄마 말이야 잘 듣는 게 착한 딸이긴 한데 매번 그러는 건 좀 힘들지 않아? 너도 엄마 말씀 듣기 싫을 때 솔직히 있잖아. 우리 엄마가 남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려서 나까지 속상하게 해드리면 안 되거든. 저는 우연히 고무줄놀이 하던 어린 딸아이가 그런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어린 딸이 저런 말을 하나 싶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했었습니다. 딸은 본인 스스로 친구에게 말했던 것처럼 제 속을 썩이는 일 한 번도 없이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에 전문 번역가로 일을 했어요. 딸은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뜬 후에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서 저와 함께 목욕탕도 가고 전시회도 같이 가주는 정 많은 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 이 큰 집에 사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안 외롭다면 거짓말이지. 혼자 살기엔 큰 집이라 이 집을 정리할까 싶다가도 아빠 흔적이 여기저기 묻어 있어서 그럴 결심이 잘 안 서는구나. 엄마, 그럼 제가 차라리 여기 들어와서 엄마랑 같이 살까요? 정말이니? 미니니가 여기 들어와서 엄마랑 살면 나야 좋다만 너 혼자 오래 살아 버릇해서 괜찮겠어? 게다가 너 가끔 회의하러 회사 나가야 하는데 엄마 집사는 멀잖니. 그렇긴 한데 엄마 혼자 적적하게 지내시는 거 보기도 그렇고 저도 오래 혼자 살다 보니 이제 혼자 사는 게 슬슬 지겹고 그러네요. 그럼 엄마한테 들어올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해야지. 엄마가 어디 선자리라도 알아볼까? 아, 됐어요, 엄마. 좋은 남자가 어디 그렇게 흔해요? 이번 생엔 내 짝 만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일 그런 복은 없다 생각하고 포기한 지 오래인걸요? 네 나이 겨우 40대인데
벌써 그런 소리를 해? 요즘은 50 넘어 시집가는 처녀 총각도 한둘이 아니더구나. 글쎄,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전 그런 쪽으론 영 글렀어요, 엄마. 네가 뭐가 모자라서 벌써 포기를 하니? 인물이 빠져 학벌이 부족해 돈벌이를 못해. 우리 집 못 사는 편도 아니고 너 물려받을 유산도 제법 빵빵한 편인데 네가 마음만 먹으면 괜찮은 남자들 너에게 오리고 줄을 설 게다. 그런 조건 보고 저에게 들러붙는 남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네가 벌써 시집가길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야. 엄마가 정색해서 화내실 건 뭐예요? 제가 그냥 이젠 혼자 사는 게 버릇돼서 별로 딱히 꼭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든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건 아니다, 미니야. 그래도 세상에 태어났는데 머리 한 번은 올려보고 저 세상 가야지. 안 그래? 엄마, 요즘 누가 결혼할 때 머리를 올린다고 그래요. 암튼 엄마 말씀 잘 알아들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미니야, 너 혼자 사는 게 영 적적하니? 솔직히 요즘 좀 그래요. 밥 혼자 먹는 것도 물리고 제가 하는 일이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 끝나고 쉴 때는 좀 누가 옆에 있어서 밥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늘 혼자라서 좀 멍해진달까요? 그런 거면 그냥 엄마 집으로 들어오련? 아니면 너 사는 동네에 엄마가 이사가서 좀 더 큰 집을 구해 같이 살까? 엄마, 그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지 천천히 의논해봐요. 우리 둘이서. 그런 말을 최근 들어 함께 나누던 딸아이였어요. 그런 딸이었는데 얼마 전에 정말이지 황망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제 곁을 떠나버린 딸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저에게 하는 딸인데 그날따라 전화 한 통이 없어서 바쁜가 하고 넘어갔더랬죠. 그런데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딸에게서 전화 한 통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나올 뿐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딸의 집을 찾아갔어요. 비밀번호를 열고 딸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전 미동 없이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딸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미니야, 미니야 일어나. 너 책상에서 왜 엎드리고 이러고 있니? 딸을 몇 번 흔들어 깨웠는데 바닥으로 픽 쓰러져 버리는 딸이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딸을 보고 전 직감했죠. 딸이 영영 이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구나. 미니야, 미니야 제발 정신 차리렴. 너 대체 왜 이러니? 왜 엄마 말에 아무런 대답이 없어? 딸이 왜 숨을 안 쉬어? 어? 저는 절개하듯 오열하며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럼에도 딸은 아무런 미동이 없었고 전 후덜거리는 팔을 겨우 진정시키며 구급차를 불렀어요. 40여 년 전 아들아이를 그렇게 구급차에 태우고 혼비백산으로 병원을 쫓아가던 날이 문득 겹쳐졌습니다. 구급차 안의 응급대원들이 저를 안쓰럽게 보면서 이미 사망하셔서 저희가 뭘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지 이미 하루 정도가 넘게 지난 것 같습니다. 사인은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건 부검해봐야 알겠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급성 뇌출혈에 의한 심장마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구급대원의 말처럼 딸아이의 사인은 부검 결과 급성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 술, 담배를 하는 아이도 아니었기에 그런 딸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럽고 허망한 게 사실이었죠. 미니야, 우리 딸 미니, 제발 눈 좀 떠봐. 너랑 엄마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나를 두고 너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엄마가 어찌 사니? 딸의 장례식을 지키는 내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들, 남편에 이어 다 큰딸까지. 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하나같이 먼저 내 곁을 떠나버리는가.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커다란 상실감과 슬픔만이 저를 하루하루 잠식해 나갔죠. 딸의 장례식이 끝나고
거의 시체처럼 집에 누워 생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몇 번이나 울렸지만 전 모든 게 귀찮은 마음이었고 의욕 상실이라 무시했어요. 그런데도 그치지 않고 울리는 초인종이었습니다. 무시하고 귀를 틀어막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집에 있는 거 아니까 문 좀 열어줘. 평소 친한 친구 영숙이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요즘 쌍둥이 손주 돌본다고 바쁘다며. 여기까지 왜 왔니? 네가 이 지경일 거 알고 찾아왔다. 왜? 불만이야? 나 괜찮으니까 그만 돌아가. 솔직히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내가. 너는 그렇다 치는데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왔다. 왜? 그러니까 저리 비켜. 너희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갈 거니까. 그런 말을 하며 막무가내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영숙이었어요. 귀찮고 성가시면서도 억지로 내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여기 커피. 마시고 얼른 가. 오랜만에 방문한 친구한테 너무 푸대접 아니니? 보따리엔 뭘 그리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너 좋아하는 전복죽이랑 나물 몇 가지 묻혀왔다. 우선 죽부터 좀 먹어. 친구가 죽을 퍼와서 저에게 권했습니다. 죽 몇 숟갈을 먹다가 결국 목이 메어 더는 먹지 못했죠. 미안하다 영수가. 내가 목이 메어서 요즘 아무것도 잘 넘어가질 않는다. 무슨 말로도 네 심정 대변 못할 거는 아는데 그래도 경화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쩌겠니? 산 목숨은 살아야 한다고 누가 그러디? 사랑하는 가족 내 곁에서 다 뺏어가 놓고 살맛 아무것도 안 나는 사람한테 살았으니 살아야 한다고 대체 그런 잔인한 법은 누가 정한 거라든. 저는 체면 같은 거 차릴 여유도 없이 친구 앞에서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꺼이꺼이 통곡하고 나서 겨우 진정이 되려는 찰나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경화야, 네가 그렇다고 죽은 네 딸 민이 따라갈 거니?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솔직한 말로 차라리 그러고 싶다. 보고 싶은 사람 한 명 세상에 남지 않은 마당에 내가 더 살아 뭐하겠니? 딸이 민이 따라서 저 세상 가면 걔 마음 아프고 괴롭진 않을 거야. 그걸 민이가 바라겠어? 네 남편도 그건 바라지 않을 거야, 경화야. 사는 게 너무 고문이다.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괴로워.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잔말 말고 나 다니는 절에라도 같이 다니자. 다니면서 매일 나랑 같이 108배도 하고 마음을 좀 다스려야지. 너 이러다 정말 초상 치르겠어. 저는 친구의 권유로 하는 수 없이 절에 다니며 매일 108배 드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던 터라 108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바쁜 와중에도 저를 데리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절에 같이 가주는 친구였습니다. 스님이 그러시는데 너희 딸 미니 말이야. 좋은 데 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우리 스님이 신도들한테 따로 그런 말씀 자주 하는 분은 아닌데 그런 걸 좀 잘 하셔. 영험하시고. 내게는 이런 방구 그런 말씀 없으시던데. 괜히 점쟁이처럼 보일까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말 잘 안 하시거든. 뭐라고 하시면서 미니가 좋은 데 갔다고 하시든. 얼마 전에 미니 천도제 하는 날 말이야. 그날 말씀하시더라. 이승에서 놓지 못할 강한 인연이 있어서 그걸 놓지 못해. 네 딸이 많이 괴로웠을 거라고. 아니, 네 딸이 뭐 시집가서 남편이나 자식이 있던 애도 아닌데 혼자 남은 너를 두고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닐까? 글쎄, 부모 자식 간이야 천륜인데 굳이 그런 말씀을. 암튼 우리 절이 풀어 천도제 하려고 전국에서도 찾아오는 곳이니까 미니 천도제도 잘 치렀고 너도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놔라. 응? 그래, 고맙다 영수가.
내가 미니 떠나고 하루하루 너 때문에 버텼어. 에이,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나이 들어가면 이렇게 힘든 고비마다 서로 의지가 되어야지. 딸의 천도제를 지나고 시간이 얼마 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저는 마음먹고 딸이 살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그간 딸의 집에 가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집을 내놔야지 하면서도 좀처럼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아 차일피일 미루던 저였거든요. 딸이 사는 서울의 한 동네에 도착해서 딸의 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먹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같은 번호를 누르려니까 앞집에 사는 사람이 나와 저를 빤히 보며 묻더군요. 누구신데 그 집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저 여기 살던 사람 엄마인데요. 그래요? 그대 여자분 안 보인 지 꽤 되던데. 어디 외국이라도 나갔나요? 그게 아니라 제 딸이 명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품을 정리하려고 들린 거고요. 어머 세상에. 저도 한동안 한국에 없어서서 그런 사실도 까맣게 몰랐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앞집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면서 비밀번호를 모르시나 봐요. 의아하다는 얼굴로 절 쳐다보며 묻길래 제가 착각하는 건진 몰라도 원래 비밀번호가 맞질 않는군요. 근데 그 집에 요즘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던데 알고 계세요? 뭐라고요? 우리 딸 집에는 저 말고 올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어제도 젊은 남자랑 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걸요? 누가 우리 딸 집에를 들어왔다는 건지. 지금 잠깐 외출했으니까 좀 이따 와보세요. 요즘 거의 일주일 넘게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요. 전 너무 이상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네 카페에 들러 두근거리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왔죠. 친구라도 데리고 다시 와볼까 하다가 전 발걸음을 돌려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딸 집안에서 사람 인기척이 두런두런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안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누군데 내 딸 집에 있어요? 제가 거의 강제로 문을 따려고 결심한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안에서 나온 사람들의 정체를 안 순간 경악할 만한 대반전에 저는 거의 기절할 만큼 충격을 먹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말을 하냐고요? 처음 안에서 나온 사람은 앞집 사람에게 듣던 것처럼 젊은 여자와 남자 한 명이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한눈에도 제 딸과 너무 흡사하게 생겨서 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가씨가 어찌나 제 딸과 붕어빵으로 닮았는지 20대 시절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풋풋한 내 딸내미 미니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거든요. 대체 누구길래 그 안에서 나와요? 당신들 둘 다 정체가 뭐야?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치는 저에게 다가와 덥석 안기는 아가씨였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 딸 소라예요. 박소라. 할머니는 모르셨겠지만 엄마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가 우리 딸의 딸이라니. 할머니 딸 김민이요. 그 사람이 제 엄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아가씨가 민이 딸이라고? 우리 민이는 결혼을 한 적도 임신을 한 적도 없어요. 전 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건가 싶은 착각의 순간 들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전 미국에 있어서 엄마 장례식에도 못 왔어요. 엄마 돌아가신 것도 최근에 알았고요. 엄마에게 애인이 있었다는 건 아시죠? 우리 이민이 애인이라니. 박태수라고 할머니께서 예전에 반대했던 남자분.
기억하시나요? 뭐라고요? 박태수라면 그 안못 보던 시각장애인 총각 말하는 거야? 맞아요. 그분이 저희 아빠세요. 엄마 김민희 씨와 아빠 박태수 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저 박수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에. 우리 민희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충격받으실 거 알아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신 거 알고 귀국해서도 바로 할머니께 연락 못 드린 거고요. 일단 들어가서 말씀 좀 나누세요. 소라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들어가서 자세히 다 말씀드리자. 전 충격으로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면서 딸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엄마와 아빠의 연애를 반대하신 건 기억하세요? 딸의 얼굴을 빼다 박은 어린 아가씨의 질문을 듣자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필름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평생 결혼 안 하고 엄마 옆에서 살 것 같더니. 어떤 남자니? 엄마, 그런데 일단 먼저 약속부터 해주세요. 무슨 약속? 그 사람에 관해 설명 들으시고 반대하거나 노발대발 화 안 내신다고요. 어떤 남자길래 말도 하기 전부터 그런 약속을 엄마한테 하라는 거야? 엄마, 그 사람 장애가 있어요. 뭐? 어떤 장애가 있는데? 원래는 대학에서 조각 전공해서 조각가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사고를 당해서 앞을 보지 못해요. 시각장애인 남자와 연애를 한다는 말이니? 네. 전 그 사람 사고 당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대학 다닐 때 그 사람은 미대 다니고 전 영문과 다녔거든요. 동아리 활동할 때부터 알던 선후배였고요. 민희야,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와 미래라도 도모하겠다는 거니? 엄마, 난 그 사람이 앞을 볼 수 있었을 때나 앞을 볼 수 없는 지금이나 너무나 사랑해요. 그 사람 없이는 이 세상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만큼요. 너 그게 엄마 앞에 살 소리야? 그 사람이 없으면 세상 사는 게 의미가 없다니! 그만큼 그 사람이 저한테 전부란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살려고 그래? 일상생활 하는데도 불편하고 일일이 손과 발이 되어줘야 할 텐데 왜 그 뻔한 고생문을 네가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 사람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건 고생문이 아니에요. 제 행복이죠. 엄마, 제발 한 번만 그 사람을 만나만 봐요. 네? 아, 시끄러워. 네가 뭐가 모자라서 시각장애인 남자한테 시집을 가. 무엇보다 난 네가 평생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사는 걸 절대 못 본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그 사람 만나라도 봐요. 부탁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 난 그 사람 앞으로 영원히 볼 일 없다. 사랑? 민희야, 너 그 사랑이란 거 얼마나 갈 것 같니? 그 사람하고 내 마음은 영원할 거예요. 앞으로 누굴 만나도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다고요. 민희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거야. 사랑? 말이 좋아 사랑이지. 한 3년만 그 사람과 살아보렴. 결혼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 사람 사고로 앞만 못 볼 뿐이지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데요. 지금 눈에 뭐가 씌인 너에게 무슨 말이 소용이 있겠니? 어쨌든 엄마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사람과 결혼은 절대 안 돼. 엄마, 난 그 사람 없이 안 돼요. 제발 결혼 허락해주세요. 민희, 너 엄마하고 한 약속 잊었어? 무슨 약속이요? 너 민재 잘못되고 엄마 힘들 때 엄마한테 그러지 않았니? 엄마 속상하게 하는 일 없을 거라고. 모든 엄마 말 거스르지 않는 착한 딸로 엄마 옆에 평생 있을 거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엄마, 제발요. 돈 없는 사람도 괜찮고
너보다 학벌이 딸려도 뭘 안 하겠다. 그런데 뭐? 시각장애인이라니! 내 딸이 평생 고생문으로 들어간다는데 어느 엄마가 그런 결혼을 허락하겠어? 저는 그 옛날 딸의 결혼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한 며칠 시금전폐하고 몸져누운 저였습니다. 끙끙 앓으며 안방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딸이 들어오더군요. 엄마, 그만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야? 결혼 허락해달라는 말이면 듣고 싶지 않으니 그만 나가. 그런 말 아니에요. 저 그 사람과 헤어졌다는 말씀 드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말씀대로 그 사람과 헤어졌다고요, 엄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중내사내 하더니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니? 엄마 말씀 맞다나 결혼은 현실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랑 옛날에 한 약속도 생각이 났고요. 며칠 새 부쩍 수척하고 까칠해진 딸의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긴 매한가지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딸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라 여겨지더군요. 그래, 미니야 잘 생각했다. 역시 엄마 생각하는 건 우리 미니밖에 없구나. 일어나서 뭐라도 좀 드세요. 저 결혼 반대하신다고 이렇게 단식 투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엄마가 야속하겠지만 나중엔 엄마 결정을 고맙다고 생각할 날이 올 거다. 제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눈물을 꾹 참는 딸이었습니다. 저 역시 딸아이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와서 무척 속이 상한 게 사실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마음이 약해지면 딸이 흔들릴까봐 저는 내색하지 않고 딸에게 잘 생각했다며 다독이고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번역일이라 관련 공부를 좀 하고 돌아올게요. 그래, 네가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유학 가서 훌훌 털어버리고 와라. 잘 챙겨 먹으면서 공부하고. 알았지? 네. 엄마, 짧으면 2년, 길면 4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왕 유학 가는 거 여한 없이 공부 다 마치고 오렴. 학비니 생활비는 엄마가 넉넉하게 다 보내줄 거니까 고생하며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네, 엄마. 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올게요. 전공 관련 공부를 하고 돌아온다며 미국 유학을 4년 정도 떠난 딸이었습니다. 필요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번역 일을 하면서 지내온 딸이었고요. 그럼 미니가 미국 유학을 가서 널 낳았단 말이니? 네, 할머니. 엄마 아빠 말씀으론 할머니에게 절 임신했던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서 엄마가 더 미국 유학을 가신 거라 들었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네 엄마가 널 혼자서 낳았다는 거야? 미국에서는 아빠가 같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미국서 유학하시는 동안 두 분이 같이 지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가 알고 있는 이야기 더 있으면 나한테 해다오. 손녀로부터 듣게 된 딸의 과거 이야기는 참으로 기구하고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당신과 결혼하는 일도 불가능하니 대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이를 이왕 낳기로 한 거니까 우리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내가 키울게요. 당신 혼자서 무슨 수로요? 우리 누나와 부모님 모두 미국으로 건너오기로 했어요. 난 여기 한인타운에서 목사가 되려고 해요. 태수 씨는 원래 조각하던 사람인데 목회일 자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조각을 계속한다는 건 무리예요. 신앙의 힘으로 제 장애도 극복해 나가는 중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요. 나 그냥 한국의 부모님 다 버리고 태수 씨랑 결혼해서 살까 봐요. 그러지 마요, 미네 씨. 당신은
어머니 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저 용서하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만약 안 그러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도 아니라서 미니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없네요. 타수 씨, 제발 그런 소리 말아요. 나한테 필요한 건 오로지 태수 씨와 뱃속에 자라는 우리 아기뿐이에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두 가지도 당신과 우리 아기예요. 그럼 뭐가 고민인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우리 둘이 시작하면 되잖아요. 미니 씨는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에요. 돈 걱정 없이 윤택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나만 아니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미니 씨를 날 택함으로 해서 모진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딸은 미국 유학 기간 동안 소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소녀가 3살 될 때까지 미국에서 동거하며 아이를 키우고 또 학업을 이어간 딸이었죠. 엄마는 절 낳고 몸을 회복하고 나서 그곳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럼 그때 어린 아기였을 너를 누가 돌본 거야? 학교 다니던 엄마 대신 아빠와 고모, 할머니가 절 키우셨대요. 나에게 아무 말 안 하고 미국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엄마도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외엔 절 돌보셨고요. 미국서 상황이 그랬다면 거기서 계속 살림이라도 차렸을 것 같은데 어쩌다 네 엄마는 혼자서 귀국한 거니? 그건 아빠의 배려 때문이었어요. 엄만 지금껏 그걸 아빠의 배신이라고 알고 계시지만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소녀를 통해서 듣게 된 그 당시 딸의 귀국 원인은 또한 무척 가슴 아프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소라가 커가는 거 보니까 나 이제 완전히 마음 정했어요. 소라 떼어놓고 나 살 자신 없어요. 부모님과 절연할 테니 우리 미국서 결혼해요. 그냥 당신이 한국 가서 번역이라면서 살고 가끔씩 소라와 날 보러 미국에 와요. 보시다시피 소라는 우리 누나와 어머니가 잘 키우고 있잖소. 내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소라는 내 품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과 헤어지기도 싫고. 지금까진 한국서 당신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으로 학비도 내고 당신이 생활비도 썼지만 당신 미국서 살면 번역일도 끊길 텐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정 안 되면 뭐 그래요. 한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하죠. 미니 씨, 제발 그러지 마요. 우리 처음 약속처럼 당신은 그냥 한국으로 귀국해서 살아요. 난 여기서 목회 일하며 미니를 키우겠어. 이렇게 끝까지 날 밀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 대한 마음이 식기라도 했어요? 그래요. 이제는 당신이라는 여자와 평생을 함께할 마음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서 당신은 당신 삶을 살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세상 천지 당신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 생각도 다 바뀔 거야. 나보다 좋은 남자는 길에 널렸어요. 그런 말로 날 떼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 해야겠어요? 미니 씨 말고 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따로 있어요. 뭐라고요? 그 여자 옛날부터 알던 내 오랜 친구예요. 예전에 사귀다 헤어졌었고 신앙심이 깊어서 내 목회 일 잘 도와줄 여자고 미니도 딸처럼 잘 키워준다고 했어. 혹시 그 한인타운서 세탁소 하는 집딸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결혼해서 평생 동반자로 살기에 난 그녀가 나와 더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요. 부탁이요. 네 엄마가 그럼 네 아빠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니? 아니요. 아빠는 평생 재혼 같은 거 한 적 없으세요. 그 흔한 여자친구 한 명 없었고요. 그럼 네가 한 말은 다 뭐야? 아빠는 엄마를
자유롭게 놓아드리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셨대요. 그럼 모진 말이 아니면 저와 아빠를 떠날 엄마가 아니라서 어차피 부부로 맺어지기 힘든 인연이라면 엄마를 그렇게 놓아드리려고 그런 말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빠는 그때 가진 거 하나 없는 빈털터리셨어요. 목사가 된다는들 개척교회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미래가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시각장애인인 아빠가 돈 벌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엄마를 그런 식으로라도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네 엄마가 혼자 귀국을 했다는 거야? 네. 아빠는 엄마가 당장 마음이 아프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혼도 하고 한국서 새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 남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제 딸은 죽는 날까지 살아생전 결혼을 하지 못했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 떠났습니다. 그런 딸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모든 비극은 다 나로 인해 일어난 것 같구나. 내가 그때 끝까지 결혼 반대만 안 했어도. 엄마 아빠 두 분 오해 때문에 전 얼마 전에야 엄마와 연락하고 왕래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황망하고 싶은지 몰라요. 네가 나의 손녀로구나. 우리 딸이 낳은 딸. 아유 세상에. 저는 손녀딸을 와락 안고서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평생 너희 가족들을 이렇게 갈라놓다니.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아빠 역시 엄마가 저렇게 평생 아빠를 못 잊고 혼자 사실 거라곤 생각도 못 하셨대요. 너희 아빠까지 어떻게 그리 평생 혼자 몸으로 살았던 거니? 아빠는 애초에 엄마가 싫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놓아드린 분이었으니까요. 미련한 내 딸, 불쌍한 미니야.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서글퍼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최근에야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알고 한국에 들어와서 엄마 집에 방문하게 됐어요. 참, 할머니 인사 받으세요. 이 사람 저와 결혼할 남자친구예요. 옆에서 한참이나 저와 손녀의 대화를 듣던 청년이 넙죽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석철이라고 합니다. 소라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치과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늠름하고 잘생긴 청년이 소녀 사위라니 갑자기 생긴 손녀의 소녀 사위까지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유품을 이것저것 보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수녀가 일어서더니 서랍안에서 딸의 일기장을 꺼내와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엄마의 사적인 인생이 담겨있는 거라 보지 말고 태울까 하다가 제가 워낙 엄마에 관해 아는 것이 없어나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미니야, 우리 딸 미니, 불쌍한 내 딸아. 저는 딸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일기장을 할머니도 한번 읽어보시면 엄마가 얼마나 평생 아빠를 그리워하셨는지 아실 거예요. 소녀의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밤 딸의 오래된 일기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소녀 말처럼 내 딸 미니가 그 시각장애인 남자를 평생에 걸쳐 잊지 못하고 절절하게 사랑하고 그리워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딸에게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그때 결혼을 반대해서 너무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딸은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게 참 서글프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 소녀를 만나서 소라야, 네 이름이 소라라고 했지? 네 할머니. 힘들겠지만 너희 아빠를 내가 가서 한번 만나봐도 될까? 저희 아빠를요? 지금이라도 가서
지난 내 과오를 반성하고 네 아빠에게 용서를 빌고 싶구나. 널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말이야. 저는 손녀와 손녀 사위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위가 될 뻔했던 딸의 옛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한인타운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는 일대에서 명망이 높은 목사로 자리를 잡아 생활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죠? 소라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라, 이렇게 훌륭하게 예쁜 아가씨로 키우느라 고생 참 많았어요. 아닙니다. 아빠가 딸을 키우는 거야 당연한 도리인걸요. 그리고 제 누나와 어머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고요. 우리 미니가 명달리한 소식은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두 사람 마음이 이토록 지고지순한 줄 알았더라면 그 옛날 그렇게 어리석게 결혼 반대를 안 했을 거예요. 나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저는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이러시지 마세요. 돌이켜보면 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미니 씨를 사랑해서 내린 결정이었고 저 역시 그러했으니 이제 누구도 탓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주는 남자, 아니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해서 저는 딸이 살던 집을 소녀에게 등기 이전해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 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소녀와 소녀 사위였거든요. 그런 결정이 아니더라도 딸이 살던 집은 소녀에게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흘러 제 딸 미니의 첫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첫 제삿날 손녀 소라와 그리고 소녀 사위, 또 제가 사위라 부를 수도 있었던 그 남자, 소녀의 친아빠가 저희 집에 딸의 제사를 치르러 왔습니다. 소라야, 잘 왔다. 태수씨,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면목으로요. 딸이 평소 좋아하던 음식으로 정성껏 제수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손녀 소라는 서툰 솜씨로 계속 제 옆에서 전부 치는 것과 산적 굽는 일 따위를 열심히 돕더군요. 네 엄마가 살아생전 이 소고기 산적을 좋아했단다. 제사에는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던 음식을 올리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제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 그래도 망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제수 음식을 마련하는 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제수 음식 만드는 거 저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 소녀는 딸을 닮아 정이 많고 저에게 무척 살가웠습니다. 제상을 차리고 딸의 첫 기일을 지냈습니다. 제상을 둘러싸고 손녀와 손녀 사위, 그리고 소녀의 친아빠, 딸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딸의 제사를 지키고 있다는 게 문득 실감이 잘 나지 않더군요.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안 지낸다는데 제가 무리한 걸음하게 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맞죠. 저는 제 종교의 룰을 지켜야 해서 앞으로 소라 엄마 제사를 지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첫 기일이라 제가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했어서 왔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미니가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소라 아빠일 거예요. 장례식 대신 참석했다는 그 남자의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쓸쓸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제수 음식을 먹으며 문득 미니가 지금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내 딸 미니야, 네가 갑자기 명을 달리하고 하도 마음이 힘들어 절에 다니던 때 네가 이승에서 놓지 못한 인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들었단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제 비로소 엄마는 네가 이승에서 놓지 못한 절절한 인연을 알게 되었단다. 그 사람은 네가 사랑했던 소라 아빠는 널 버린 것이 아니라 널 사랑해서 놓아준 것이었다고 하는구나.
엄마가 지금만큼 삶의 해안이 있었더라면 그때 너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 어떤 말로도 지나온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평생 네가 마음속에 품어야 했던 그리움과 한도 지울 수 없겠지만 그래도 미안해. 난 엄마로서 딸인 너의 마음을 일도 헤아리지 못했구나. 너는 동생을 잃은 엄마 마음을 헤아린다고 엄마 뜻을 거스르지 않고 네 사랑까지 버렸는데 엄마는 너에게 여전히 면목이 없구나.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엄마의 모든 좋은 인연과 행운을 모두 너에게 양보하고 싶구나 해서 다시 태어난 인생에선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백년해로 하는 인생을 꼭 살기를 바래. 가엾은 우리 딸. 거기서는 조금이라도 행복하길 바란다. 네 딸 소라는 너를 똑 닮았는데 아주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로 잘 자랐어. 시간이 흘러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제대로 너에게 용서를 빌게. 내 딸 미니야.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곳에서는 외롭지 말고 행복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해본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